안녕하세요, 안지철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가구로 들어갈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내가 어느 집을 이사 가려고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딱 보고 을규를 딱 보면서 지금 얘네 이 건물에 대해서 돈 받을 애들이 누가 있나 먼저 보고,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도 되는 거고, 누가 있으면 걔네들이 얼마냐, 그리고 나는 몇 등이 될 거냐, 그 확인은, 그 나의 등수는 뭘로 확인하냐면 접수 보이시죠? 접수 날짜. 접수 보면 날짜요. 예. 또 다르게 보면 순위번. 요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물권적 채권, 이거 중요합니다. 등기부등본에 찍힌 거는 물권이라고 그래요. 물권. 근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. 요 순서대로만 계속 배당을 받는데, 그러면 나 같은 임차인은 사실 우리가 받는 보증금은 채권이거든요. 예. 이제 우리가 그 채권, 물권 이렇게 용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, 이 물권은 이 물권 순서대로 딱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채권은 이 물권이 다 받은 다음에 또 안분 배당을 해요. 그런 얘가 바로 이 앞에 갑구에 있는 압류, 가압류 이런 게 얘네들 다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대로 비율대로 받는 게 그 아까 가압류거든요. 그래서 너희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라. 그러면 너네도 물건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런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예요.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,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물권적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. 물권적 채권. 물권적 채권을 받는 날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두 개가 충족된 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개 중에 나중된 날.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가 있고, 전입신고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,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, 나중에. 그러면 두 개가 완성되는 날. 그날 플러스 다음 날부터 내가 기능을 갖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날짜랑 비교해서 이 접수번호보다 내가 빠를까, 얘가 빠를까를 판단해서 내가 여기서 해도 되냐, 말아야 되냐, 이걸 판단하는 거죠. 질문. 예.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. 네. 그러면 그 받은 게 아까 금방 할 때 물적 채권이라고 했잖아요. 물권적 채권. 물권적 채권. 물권적 채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나요? 안 됩니다. 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권리, 안 나타나는 권리가 있어요. 우리는 그런 다가구에 어떤 세를 들어간다면 주인한테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등기부등본은 내가 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와 지금 현재 다른 세대의 임대 상황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러니까 다가구를 사고 대출도 이빠이 받았고, 그런데 다가구다가 예를 들어서 6칸이라고 해보세요. 근데 6칸에 사람들이 들어가요.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주인한테 이 6칸에 대한 그 임대 계약서를 다 좀 보여주세요 하면 주인은 사실 보여주기 싫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죠. 10억짜리 그 다가구인데 거기에 6억을 껐어요. 그죠? 그러면 이미 남은 돈은 4억밖에 없는데 그 칸칸이 다 1억 2천, 1억 5천, 1억 5천, 8칸 다 들어갔어요. 그러면 그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중개업자가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이 집은 8칸인데 이 집은 얼마 전세 살고 이 집은 전세 살고 또 그걸 다 확인해서 소개를 할 때 이거는 이미 전세값으로도 집값을 훨씬 넘네. 그렇게 확인하고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중개업자도 잘 몰라요. 왜? 주인이
안 가르쳐 주니까. 그래서 그냥 자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서 세를 살아야 돈을 버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. 그냥 유야무야 괜찮아요 라고 에이 뭘 하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써주는데, 사실은 내가 다가구에 들어가 살면서 옆집에서 다 그 얼마 대출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매로 딱 넘어가면 그때서야 딱 알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사실 청년의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그런 말도 잘 못하잖아요. 그 주인의 다른 8칸의 뭐 나머지 칸의 임대사항을 다 알려주세요. 뭐 계약서로 다 보여주시지 않는 한 전 못 믿습니다. 또 그리고 그런 어떤 관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주장도 할 수 없고, 중개사는 우리를 잘 도와주겠지라고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, 정부에 제안하는 거죠. 다가구에서 세를 얻을 때는 법적으로 나머지 호수의 모든 거에 임대차 상황을 확인해서 그것까지 뭐 손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중개사의 의무로까지 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, 부동산 업자도 여기 세입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지도 않고, 주인도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, 등기부 등본에도 나타나지도 않고,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추정밖에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다가구일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구조가 평수가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좀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원룸이나 투룸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거의 그 부동산은 주위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대충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대충 알고 이 1호는, 이 집의 1호는 얼마에 얼마짜리, 2호는 얼마에 얼마짜리, 그렇지. 방 구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걸 대충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 업자한테 자 1호 라인은 얼마예요? 그럼 얼마에 얼마예요? 2호 라인은요 얼마에 얼마예요? 그치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집인 것처럼 해서 물어보고서 메모를 해놓고서 나중에 한번 따져보면 되지. 예, 그렇게 따져보면 충분히 따져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 나보다 이미 전입신고해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는 이사 왔죠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서 물권적 채권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. 몰라. 그래서 일단 저 사람들도 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물권적 채권을 확보했겠지.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해야 내 돈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, 예, 그런 상태에서 보증금 얼마라도 추정이 되고,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 내 돈이, 나는 6등으로 내 돈 받을 게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를 판단을 해야죠. 자,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셨습니까? 자, 다가구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첫째,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. 그리고 나서 칸을 쫙 봐서 대충 나보다 앞선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고 거기에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. 대충 감안해서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